202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었지만 건강 수명은 그보다 약 9년 가까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 있지만 마지막 8년에서 10년은 병과 통증 속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루 만보를 채워야 건강하다고 믿고 계십니다. 과연 65세 이후에도 그 공식이 맞을까요? 70세를 넘어가면 근육은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고 관절 연골은 점점 얇아집니다. 이때 무리하게 만보를 채우겠다고 과속하면 오히려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고 근육을 소모시켜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하루 약 6,000보, 전후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장수 체질을 만드는 진짜 조건 5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건강 상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80대 중반인데 혼자 시장에 가고 손수밥을 짓고 손자 손녀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자신이 먹는 약 이름도 또렷이 아시는 분. 반대로 70대인데도 보행기 없이는 걷기가 힘들고 가족 얼굴을 헷갈리거나 혼자서는 외출이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대인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물론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장수 연구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결론이 있습니다. 유전자보다 습관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유전자의 영향은 20에서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 이상이 생활 습관과 환경에 달려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70%?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70%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오늘 그 답을 5가지로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65세 이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왜 이 5가지가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근육의 감소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근육이 매년 약 1에서 2%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아무런 운동 없이 10년을 보내면 전체 근육의 10에서 20%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기초대사가 느려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것도 쉽게 피로해지는 것도 상당 부분 근육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의 감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장 속에 수백 종의 미생물이 균형 있게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면역력 저하, 소화 문제, 심지어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깊은 수면 시간의 감소입니다. 40대와 비교했을 때 65세 이후에는 뇌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것이 치매 위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변화는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장수 체질 조건입니다. 장수 체질 5위는 장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을 단순히 소화기관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최근 10여 년간의 과학 연구들은 장을 가리켜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에는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신호고속도로를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도 안정되고 장이 무너지면 기분과 인지 기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울감, 불안, 수면질 저하까지 장내 미생물의 상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늦추는 핵심이 바로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균형 있는 섭취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소화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고기를 피하고 흰 쌀밥이나 죽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은 장 건강을 해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빨리 빠지고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내 유익균이 먹을 것이 없어 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발효식품도 중요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의 전통 식단이 사실 장 건강 면에서는 이미 훌륭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매 끼마다 단백질 식품을 손바닥 하나 크기로 하나씩 챙기는 것, 그리고 하루 한 가지 이상 발효식품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실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비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비는 대장 내 이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고 장 건강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장수체질 4위는 질적인 걷기입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4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하루 6,000보 전후를 꾸준히 걷는 그룹에서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더 걷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핵심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걷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 10,000보를 목표로 걸으시는데 관절이 약하거나 심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걸으면 오히려 무릎 연골이 손상되고 심장에 과부하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걷기 운동을 시작하신 분 또는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이라면 처음부터 많은 거리를 목표로 잡지 마세요. 걷기는 거리보다 자세와 리듬이 중요합니다. 등을 펴고 시선은 앞을 향하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는 것이 기본입니다. 걷는 중에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속도를 늦추거나 잠시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식사 후 30분이 지나고 나서 15분에서 20분 걷기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완벽한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이 1년, 3년이 쌓이면 여러분의 무릎과 심장, 그리고 뇌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장수체질 3위는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이것이 3위라고 하면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물 한 잔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수분 보충의 문제가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갈증 감지 기능이 점점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속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목이 마른 신호가 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이 무뎌져서 실제로 탈수 상태임에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변비가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관절도 뻣뻣해집니다. 더 나아가 심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혼미 상태, 낙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이 중요한 이유는 수분 보충 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이 위장에 들어오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장운동이 시작되고 혈액순환이 서서히 활성화됩니다.
이 작은 자극 하나가 몸 전체를 부드럽게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더 효과적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첫 10분 안에 따뜻한 물 한 컵, 약 200ml를 천천히 마시세요. 레몬 슬라이스 하나를 넣으면 비타민 C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의 첫 번째 행동으로 만들어두면 하루를 시작하는 몸의 리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장수체질 2위는 깊은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청소 작업이 벌어집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뇌의 노폐물 처리 시스템이 바로 그것인데, 이 시스템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활성화됩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뇌척 수액을 이용해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노폐물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직결된 물질입니다. 즉, 깊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청소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뇌에 노폐물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뇌를 억지로 재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깊은 서파 수면의 단계를 오히려 억제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잠들었지만 뇌 청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약보다 먼저 수면 환경을 바꾸세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TV 화면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발을 10분 정도 담그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침실 온도는 서늘하게, 가능하면 18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규칙성입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한 주 내내 수면의 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안내를 드립니다. 3일 이상 잠이 전혀 들지 않거나 자도 극심한 피로가 지속되는 상태라면 그것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경과나 수면 클리닉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면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대망의 장수체질 1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1위는 운동이겠지, 아니면 식습관이겠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1위는 인간관계와 연결감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강력한 장수 요인입니다. 1938년부터 시작된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는 무려 80년 이상 수백 명의 삶을 추적, 관찰한 세계에서 가장 긴 인간 관찰 연구입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학생들과 보스턴 빈민가 청년들을 함께 추적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며 이 사람들의 노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관계의 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명확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립과 외로움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위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 하는 흡연만큼 외로움이 몸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은퇴하면서 직장 동료와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먼저 떠나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외출이 줄어들고, 점점 집안에서만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고립은 노화를 빠르게 가속시킵니다.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아지고,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한마디 못하는 날이 늘어나면 뇌에도 몸에도 그 신호가 쌓입니다. 실천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와 얼굴을 직접 보고 밥을 먹거나 차 한 잔을 나누세요. 전화 통화도 좋지만 얼굴을 보는 것이 뇌에 주는 자극은 훨씬 더 큽니다. 동네 복지관, 종교 모임, 취미 동아리, 걷기 모임, 봉사활동 어디든 좋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이 연결을 만들어 갑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감각이 뇌를 살리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이제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실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소화가 불편하거나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소실되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65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되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1.2에서 1.5g입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최소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몇 끼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쉽게 부족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수면제나 진정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면제는 뇌 청소 기능을 방해할 수 있고, 장기 복용 시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잠이 안 온다면 약보다 먼저 수면 환경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무리한 운동입니다. 건강해야겠다는 의지로 갑자기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하루 2시간씩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준비 안 된 몸에 갑작스러운 강한 자극을 주면 관절, 인대,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건강 회복은 천천히,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인간관계를 스스로 끊는 것입니다. 번거롭다, 피곤하다, 나이 들면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낫다며 만남을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하버드 연구에서 봤듯이 관계의 단절은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귀찮더라도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이 5가지를 실제 하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루틴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잠에서 깨어나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30초 정도 천장을 보며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갑작스러운 기립은 혈압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것이 하루를 여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아침 8시,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세요. 달걀 2개 또는 두부 반모 또는 생선 한 토막, 여기에 김치나 된장국이 더해지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성된 식사가 됩니다. 오전 9시,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가볍게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10분으로 시작해서 점차 2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계단 오르내리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스마트폰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짧은 안부 메시지 하나를 보내보세요.
연락을 먼저 하는 사람이 연결을 지켜갑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20분 이내에 낮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30분을 넘기면 오히려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알람을 맞춰두세요. 오후에는 가능하면 바깥으로 나가 햇볕을 쬐세요.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고 낮 동안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밤에 더 깊이 잘 수 있도록 생체 시계를 조정해 줍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녁 7시에 드셨다면 10시에 주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물로 발을 10분 정도 담그세요. 이것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되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루틴을 하루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매일 3가지만 지켜도 1년 뒤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꺼내는 이유는 건강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기쁨, 손자, 손녀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건강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그 기반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져두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끝까지 내 다리로 걷는 것이 목표입니다. 끝까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 손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목표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또렷이 부를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숫자로 세는 나이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관계를 맺는 삶, 그 존엄을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이 건강 수명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오늘 저녁 가족에게 건네는 전화 한 통, 오늘 밤 스마트폰을 30분 일찍 내려놓고 발을 담그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매일 쌓여서 10년 뒤의 나를 만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가 노후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황금 노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